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플러스 십자가 도지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5월달 후반부터 6월달 초에 상당히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다시피 거래소 시장은 한 이 정도 900선에 있다라고 보면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770밖에 안 되거든요. 코스피는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거래소 시장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지배구조 개혁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뽑아 놓은 겁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주사들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SK스퀘어, LG SK, 한화,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입니다. LG GS도 있고요. 에코프로도 있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좀 관심이 있어요. 외국계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코스피로만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매수가 처음에는 유입될 때는 거래소 위주 코스피 위주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코스닥으로 올라오거든요. 지금 거의 3,000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2,800입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3,000포인트도 달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3,000을 돌파한다 그러면 자금이 급격하게 코스닥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시고요.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피 위주로 6,300억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은 잘 안 사요. 코스닥은 잘 안 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거래대금이 말해줍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코스피가 거래가 안 될 때는 여기 보시면 6조 7천억. 5월 19일 날 6조 7천억 정도까지 하락했던 그런 거래대금이 지금 14조 원대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2배가 늘었잖아요. 2배. 거래대금이 2배가 늘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돼서 이런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보통 6조 7조 많이 안 되면 5조 8천억 이 정도 됐었는데 기본이 6조 7조억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아직도 7조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2배, 거래대금이 2배가 됐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조금 미진하다. 최소 10조 원대까지의 그런 거래대금이 나와야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어느 단계에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특허 이슈로 공매도 환매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만간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이게 다 기술 수출 때문에 올라갔던 장대 양봉인데 이런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매수, 공매도 입장에서는 환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지루한 것도 있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과거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안타깝지만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런 시장이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알테오젠의 1개월 누적 금액입니다. 지금 한 1,000억 정도 순매수해서 지금 1,000억 매도르니까 거의 2,000억 정도의 매도가 1개월 동안 개인은 나온 거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예, 1,000원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산 거죠. 예,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기관은 현재 1,700억의 매수를 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 2개월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은 1,200억 매도, 외국인은 900억, 아직도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2,200억이죠. 3개월로 하면 기관이 한 3,000억 정도 돼요. 개인이 지금 매도로 바뀌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요 수급이 누적으로 플러스로 반환될 때 있을 거예요. 여기 조만간에 플러스로 된다라면 알테오제는 40만 원에 예,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인의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런 수급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제는 예,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고점을 갱신해서 다시 한번 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과거에도 거래소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낙수 효과로 올라갔던 경험에 비춰볼 때 틀림없이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으로 자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모멘텀이 추가 기술 수출이 되겠죠. 특허 문제는 어느 정도 이슈가 좀 해소됐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고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거를 알고도 예, 계속해서 알테오젠하고 계약했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이 특허 문제가 크게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당히 꼼꼼하기로 유명한 그런 글로벌 기업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예, 알테오젠하고 계약했다라는 얘기는 이 특허 문제는 예, 좀 노이즈 정도로 끝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에는 고점을 뚫고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요. 예, 여기 10월 달에 예, 키트루다 SC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판매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이걸 40%까지 전환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수취가 되는 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실적이 발표되면 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어려운 시절은 거의 지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이 빨리 회복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개인은 계속 매도할 거고요. 개인이 매도가 한 3천억 정도 나올 때까지 그런 예,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되는지 예, 이런 걸 먼저 좀 체크해 보시고 순매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어제도 제가 이 셀비온에 대해서 예, 말씀을 많이 드렸죠. 셀비온. 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간이 문제이지 예, 글로벌 전립선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팔고 있는 플루빅토보다 예, 객관적 반응률 예, ORR이라고 하죠. 요 ORR이 높아요. 훨씬. 그러니까 기존 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 블루빅토가 한 1조 원에서 1.5조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시간이 걸려요. 예,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운명의 하반기 예, 그리고 또 키트루다가 번영요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키트루다가 그 전립선 암을 개발을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예. 실패해가지고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예, 이런 상황인데 셀비온 같은 회사 예, 펩트론이나 셀비온 같은 회사, 예, 예, 그리고 퓨처캠, 예, 이렇게 전립선과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병역요법을 하고 있는데 퓨처캠이 얼마 전에 좀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퓨처캠의 임상 데이터가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셀비온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많은 키트루더와 관련된 병역요법을 쓰고 있는 머크가 예, 셀비온이 하반기에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반기에 일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단독요법으로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객관적 반응률이 훨씬 좋습니다. 블루빅토가 29.8% 정도 나오는데 47.5%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 탑 데이터 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하반기에 공개된다라고 하면 조건부 신청을 해서 국내에 일단 판매 품목 허가를 하고 시판이 내년부터 이제 팔릴 거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키트루다와의 그런 병용요법 또는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크에도 하겠죠. 이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셀비온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 차트인데요. 이게 밑에가 주봉이고 일봉이에요. 상규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돌파되면 상당히 많이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문제지 어떻게 해요? 매출 1조 원 이상, 수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했는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2천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1조 원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계산해도 한 2조 원대는 나오겠죠. 최소. 뭐 지금 가격에 10배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니까 항상 바이오는 가능성입니다. 임상 데이터와 하반기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하반기에 리가켄바이오도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것 같아서 ADC 쪽으로 또 리가켄바이오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가 나열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하반기도 역시 바이오 섹터들이 좀 괜찮을 겁니다. 바이오 섹터들이 쉬었다 가고 하지만 옛날에 바이오 섹터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또 기술 수출을 하고 또 품목 허가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테마주처럼 움직였던 그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 수출을 한 건이라도 한 회사들이 뭐 더 가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뭐 ABL 바이오도 추가 기술 수출하고 나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시피 지금은 이제 리가켄 바이오 ADC 쪽으로 하반기에 또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ADC와 관련된 한 두 종목이 더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계속 제가 주목하고 있고 6월 저기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가지고 6월 좀 20일 넘어서 롯데사가 다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비온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블록버스터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산 신약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가가 상당히 쌉니다. 약가가 플루빅토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전립선 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약이 나올 수 있다. 국산 신약이 탄생될 수 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반기에 데이터가 또 나와야 되겠지만 그 데이터에 따라서 기업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언제 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투기적인 요소보다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알테오젠도 여기 18만 9천 사서 100%가 넘었고 펩트론도 그렇죠? 리가켄바이오도 옛날에 5만 원대부터 매매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한올바이오는 임상이 연기돼 갖고 조금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연말쯤 돼서 만약에 이 정도 간다라고 하면 또 다시 매집을 해야죠.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좀 임상 데이터가 좀 늦게 나와요. 내년 초부터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많이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 순서에 맞게끔 맞춰가지고 매매를 할 거고요. 또 매지온도 뭐 조만간에 뭐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자금 유치하고 올해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라 여러 가지로 하반기에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아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벤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장이 다시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르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좀 2차 전지가 요즘에 못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다른 쪽, 이런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이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주식이 성장성이 있고, 예, 좀 올라갈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홀딩 하세요. 예, 지금은 돈이 들어와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로 샀다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임상 데이터 뭐 그밖에 다른 이유로 성장성이 있는 이유로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물려놔도 그 주식은 결국엔 올라갑니다. 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좀 테마주 샀다가 물려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 팔고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가갖고는 시장은 3,500, 뭐 4,000 가도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도 좀 괜찮아질 것 같은, 시간이 문제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집해 놓는다라고 하면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6월 달에 시장에 변곡점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0.7, 0.6에서 1%대, 2%대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종합지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최근 코스닥 시장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역시 여기에는 2차 전지 섹터의 약세가 한몫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